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3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 기사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한동훈 복귀 예고 2달간 성찰의 시간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어제 SNS에 글을 직접 올렸습니다. 그 글 좀 같이 보시죠.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 한 권을 쓰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사실 이 한동훈 대표 지난 이 사퇴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죠. 그런데 어제 직접 이 글을 올려서 저 곧 나올 겁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 김수민 위원님, 사실 그냥 뭐 잘 계셨어요. 저 이제 나왔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저 책 썼습니다 하고 나와도 되는데 굳이 머지않아 찾아뵐게요 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에 있느냐, 네. 언제 다시 나오느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예고편 삼아서 언급을 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 타이밍을 일단 살펴보면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이 3월 중순 혹은 조금 이르면 3월 초순 이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탄핵 판결이 나오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컴백을 하게 되면 기회주의적이다. 상황을 많이 다 봐가면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탄핵 되기 조금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2월 말 3월 초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나오겠다 이런 취지로 예고 삼아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 다시 한번 다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올 계획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언제 수면 위로 올라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자칫 탄핵 결론이 다 나고 난 다음에 나오면 그것 또한 뭔가 기회주의적이다라는 얘기가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지금 먼저 예고탄 하나 터뜨리고 잠시 뒤에 보시죠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책 한 권 쓰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책 한 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그러니까 자신이 이 대표에 있고 지금 계엄 이후에 이제 내려오게 된 뭐 그런 상황들이 다 지금 책 안에 담길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김광삼 변호사님,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지금 누가 봐도 다음에 어떤 조기 대선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책 안에 뭔가 상당한 본인의 구상, 청사진 같은 게 좀 같이 담겼어야 되는 건데 2달 안에 이게 다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저 SNS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네. 첫 번째 이제 책 한 권 쓰고 있다 이거 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게 두 가지인데, 키워드는 책 한 권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제 반대적 입장을 취했잖아요. 그쵸.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주장, 자기 변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뭐 탄핵 소추가 가결된 이후에 보수층의 거대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또 경우 때는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뭐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는 책 한 권으로 일단 내서 설명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보수층이 얼마나 소구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 말 자체는 나는 대선에 출마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데, 네. 타이밍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일단 탄핵 소추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 하나 뭐 만약에 이제 뭐 인용이 돼버리면 대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선고 시점이 돼버리면 대선까지 너무 짧아요, 2달이. 그래서 아마 변론 종결이 될 정도의 시점, 그 정도에 있어서 어떤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잘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타이밍을 보면서 일단 예고를 했다라는 건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한동훈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사실상 공개적으로 뭔가 나올 거예요라고 얘기한 거는 이게 직접 얘기한 건 이게 처음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갔던 그 마지막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 추운 날 여기 많이 와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치고 차를 타고 떠난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냐? 작년 12월 16일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는 글을 올린 바로 이날인 2월 16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딱 2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김수민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본인은 굉장히 머릿속에 차곡차곡 큰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고 타이밍도 뭔가 이미 지정이 된 것 같다. 딱 2달 딱 되는 시점에 2달간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큰 그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큰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 네. 이제 탄핵 인용 전후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탄핵 판결 이후에 전후에 나오게 된다면 이 탄핵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딜레마가 있는 것이 현재 여러 여론조사들 다 종합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 지지율이 예전보다 많이 깎여 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층도 사실은 탄핵 찬성보다 탄핵 반대가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 반대층이 자기 지지율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탄핵 반대 쪽에 더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은 어차피 어느 정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더 중도적으로 확장을 할 건지 이것도 완전히 양갈래의 길이 남아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나올지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한 전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소위 한안체제 같은 것을 형성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더 큰 역풍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그때의 과거 시점의 그 일과 그리고 앞으로 탄핵 이후의 전국에서 본인의 선택 이런 것들까지 다 지켜봐야 2달 동안 정치적으로 성숙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또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탄핵 결론이 나면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려면 탄핵이 인용이 돼야지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이 후보로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럴 때 탄핵에 반대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안을 것이냐, 그때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한동훈 대표 나름 뭔가 굉장히 타이밍을 열심히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지금 이 글도 올리고 뭔가 하나하나 행보 메시지 던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한동훈 대표한테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러나 지금 한동훈의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이게 결론이 아마 3월 중순 정도 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그 사람의 최소한의 예의로 봅니다. 지금은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본인이 판단을 내려야지.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 대표적인 탄핵 반대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죠. 이 사실 지금 김수민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결국 맞물리는 게 김광선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나중에 등판을 한다고 공식 등판을 한다고 해도 그럼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들 탄핵에 그동안 탄핵을 반대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안고 갈 것이냐, 어떻게 이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냐라는 게 가장 이 화두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에 이제 탄핵에 대한 찬성의 어떤 여론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런데 보수층에서도 그렇고 또 중도층의 일부는 탄핵에 반대하는 걸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네. 그럼 탄핵에 찬성했던 전 당대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본인의 어떤 지도 자체도 사실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한 대표 입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탄핵의 어떤 인용 기각의 결정이 나오면 정치판은 요동을 칠 겁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지금 탄핵 인용에 대한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인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아마 승복하지 않겠다고 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들은 이게 사실은 이제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음 대선에서 어떤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후보 간에.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이냐, 오세훈이냐, 뭐 홍준표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수 자체가 전에 어떤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어떤 여론의 뭐 동향이랄지 이런 걸 봐서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과연 보수의 후보가 누구냐? 그러면 결집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탄핵 이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정치판 요동을 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길이 열리고 이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